자, 이제부터요. 지금부터 사회복지 정책론 제1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와 발달 이론 제1장입니다. 1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수립의 전제인데요. 1장은 1, 2주차로 나누어서 2회차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1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1장에서는요. 학습 목표가 사회복지 개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전제와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회복지는 개념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이 보수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또는 보수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이라고도 설명되는데요. 이거는 모든 사회복지를 갖다 공부하면 맨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운영되는가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는 처음에는 이 보충적 개념 또는 자녀적 개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요. 사회복지가 사회 기능이 정상적인 공급 기능으로서 먼저 가정이 있죠. 가정 또는 또 가족 또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충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은 자, 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라고도 하죠. 소극적 사회복지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시장경제 온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회복지는 일시적이고요. 임시적이고 보수적 자녀적인 기능에 불과한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보수적 즉 자녀적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원을 개인이나 가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인 개인은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병리적인 사람으로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절제하는 사람, 또 나태한 사람, 부적응, 역기능에 대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즉 스티그마죠. 당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못 사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요? 내가 못 산다.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갖다가 교육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보충적 개념에서는 바로 내가 못 살면 내 탓으로 돌리는 거고 내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도적 개념을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제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요. 사회복지가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족이라든가 뭐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조직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이 사회가 내가 잘못되고 또 정상적인 삶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국가가 뭐 정책을 잘못했다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 IMF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가 우리가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직자 3분의 1 이상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파괴되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다들 열심히 했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 같은 게 나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현대에서는요. 가작가 시장경제 제도는 온전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 간에 상부상조함으로써요. 이런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규모를 독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제 역할을 갖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핵가족화로 인한 뭐 가정의 양육과 부양 능력이 한계가 직면했죠. 그래서 아이를 돌봄도 그렇고 노인 돌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 경제 제도가 또 결함 생기죠. 왜냐하면 실직이 생기죠. 빈곤하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정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제도적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협의 사회복지 효과로 국가 역할을 잘 강조하지 않죠. 누구 가족이라든가 시장에 맡긴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그 삶 속에서요. 우리 그 사회복지가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보충적 개념의 복지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종교 집단이나 경제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이것을 갖다가 안전망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도적 개념은 그것이 아니죠. 자, 가족, 종교, 정치, 경제도 하겠지만 사회복지가 단독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인 기능을 아까는 1차적이 가족이나 종교나 정치, 경제에 맞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그게 아니라 1차적인 기능을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내가 못 사는 것이 누구의 탓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서 개념을 잡읍시다. 내가 못 살거나 잘못된 사람은요. 그거는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제도가. 누가? 국가가 그 책임을 져서 책임을 인정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들에게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로부터 부양받는 사람들은 그거 여러분 떳떳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요즘 뭐 TV에서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뭐 불쌍한 사람 나오면 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 휴대폰 갖다 뭐 돈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이지 그걸 시장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개념은 보수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제도적 개념으로 진짜 넘어오고 있죠. 초기에는 보충 개념이 맞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도적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만 하더라도요. 장애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병이 걸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교육을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는 통합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사회 제도로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는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회 제도를 1차적 기능을 가족에서 사회로 바뀌는 것이고 종교도 사회 통합으로 가고요. 경제도 생산, 분배, 소비가 1차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정치도
1차적 기능이 사회 통제를 하는 기능이고요. 사회복지는 바로 상호부조 역할로서 그 국가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호부조라는 건 서로 돕는 것이죠. 도울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러한 개념 하에서 사회제도로서 통합적인 사회제도로서의 개념으로 점차 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적 사회제도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가 있고요. 가족, 종교, 경제, 정치가 있는데 사회복지는요. 사회복지라는 고유한 기능이 상호보조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 사회 제도 있죠. 즉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과 기능을 유지하거나 서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인 사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옛날에 일시적 기능의 안전망으로 가족이나 종교나 경제, 정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자체가 일차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정책의 개념을 단순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 또 다른 정책의 개념은요,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을 말한다. 이것이 정책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정책 개념을 단순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은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서요.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누가요?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말합니다. 아까 정책에 대해서 갖고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은요. 누가? 국가가요.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을 갖다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영역은요.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이죠. 의료보장, 주거보장, 즉 주택이죠. 교육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등 5가지 통상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로서는 그 사회 서비스가 포함해서 주거, 의료, 소득해서 4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보장. 여기서 교육보장이 협의 소득보장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보다 이것을 일반 협의에서 일반적에서 강의로 갔을 때는 늘어나죠.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조세, 노동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을 받은 사람, 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개론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교육보장 등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시 될 겁니다. 자, 주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은 양면성이 있죠.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변화된 유동적이고 내용 포착이 굉장히 어렵다고 있는데, 자,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사회 문제를 예방하죠. 문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또 사회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인데 이것은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요 가치가 개입되는데요. 자, 사회복지 가치가 인간 지향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은 정치적 특성이 있을 것이에요. 정치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가치가 개입되는 재원론을 갖다가 가치가 적은 것을 갖다가 분배를 해줌으로써
이 분배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가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갖다 정하는데 어차피 이 가치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타협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용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기회 비용으로서 어떤 분배하는데 작용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하고 내용 포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고난도 한 것입니다. 예부터 가난은 임금도 못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몫이고요. 이제 이것은 어느 국가나 어느 정권이나 뭐 복지 문제 들고 나서는 복지 문화 안 들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모든 트렌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양면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효용적인 것, 기회 비용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효용적인 것이야 좋죠. 그런데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이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치가 희소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how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사회복지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는요, 정치적 기능으로서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통해서 받은 것을 잘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 줌으로 해서 사회가 고루 잘 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해결해 줌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순기능이죠. 자, 그럼 사회적 기능도 있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기능으로 개인이 자립을 조장하죠. 도와주고요.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사회 서비스를 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기능에서도 말이죠. 자, 재분배와 순환을 통한 경제의 성장과 안정감고죠. 재분배라는 것은 자, 개인에게 돌아간 목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의 몫을 다시 갖고 와서 이것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다시 전체적인 경제가 순환되도록 함으로 해서요, 경제적인 성장과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한 순기능적 역할을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능 한번 보세요. 자, 빈곤 함정 있죠. 도덕적 해이를 갖고 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겨우 한 150만 원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130만 원 벌어요. 돈 불과 얼마 차이를 갖다가. 그럼 일할 마음이 안 생기죠. 또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그래 빈곤의 함정과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영국의 노동당 다신 대처 여사가 그랬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은 노동당 출신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빈곤 함정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익 집단과 대립 갈등이 많죠. 사회복지 정책은 이것을 갖다가 갖고 오기 위한 이익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역기능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기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 기능이 사회 통합이라는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기능, 국가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간 이익든 대립과 갈등은요, 뭐 20대 84에 1대 99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사회를 갖다 보는 20대 간의 대립과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골이 깊어가고 있어요. 또 국가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이 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언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상세히 한번 훑어줄게요. 국가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 저해를 통해서 국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의 전환을 가고, 또 이것이 제3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순기능 역기능 측면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은요. 정책 의제가 형성되면 또 이것이 결정되고요. 이것을 집행한 다음에 평가해가고 다시 이것이 한류돼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의제가 형성되면은 이것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것을 집행하고 평가. 이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는 그렇게 수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구가 있죠.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의제가 아젠다로 나타나게 되죠. 이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각기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뭐 지역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논점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바뀌죠. 그랬으면 이 이슈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의제로 형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이슈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공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개인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공공 정책적인 논점으로 제기됐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의 이슈화되기 위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슈화돼서 정책 의제로 형성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지금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중에서 아젠다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까 의제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젠다 형성은 자, 어떤 사회 문제가 돼서 아까 아젠다 형성되고 사회 이슈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공众많은 사람들에게 아젠다가 됨으로써 이것이 정부 아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사회 문제가 있다면 이게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고 이슈는 바로 공중 전체 사회적 이슈가 전체 공중의 아젠다가 돼서 이것이 정부 아젠다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젠다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다시 전체적인 정부의 이슈, 공중 이슈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럼 문제가 인지와 설정이 될 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문제인지 목표가 설정되면은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정보를 분석할 겁니다. 타당성을 조사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안 및 탐색 및 평가를 해주고 최선의 정부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정책 결정자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뭐가? 사회복지 정책 결정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대표하죠. 그건 제일 큰 것은 제도적 복지냐 아니면은 보충적 복지냐 이런 것부터 구별해 나가겠죠. 자,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 및 평가 단계입니다. 집행은요,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 등 실행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예산에 그 내년도 예산 한 600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약 3분의 1이 조금 넘죠.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럼 한 200조가 넘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 뭐 굉장한 돈이죠. 하루에 뭐 1조 원 가까이 막 쓰는 거예요. 1조 원 가까이 나가는 거죠. 큰 돈이죠. 자, 그러면 이 집행이 됐으면 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개입이 비용과 급여 그리고 목표 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갖는 성공의 의의와 정도를 일정한 체계적인 과정이 되는데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뭐 사회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걸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우선 뭐 제일 먼저 사회복지가 무엇이냐를 알아봤어요. 그 사회복지는 우리가 알면서 자, 제도적 복지냐 보충적 복지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개념을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본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전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회복 개념과 영역까지가 여러분들이 주된 것으로 공부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오늘은 제 1회차입니다. 한 장은
2회차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회차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장의 2회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회 문제와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전제가 무엇인지,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정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해서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아마 설명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났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